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국대 떡볶이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뭘 파는 곳이야? 당연하죠. 당연히 떡볶이를 파는 곳인데,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국대 떡볶이를 그냥 단순한 떡볶이 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대 떡볶이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업가로서, 청년 기업가로서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그 김상현 대표의 진면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국대 떡볶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김상현 대표가 국대 떡볶이를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쯤에 이 김상현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 점주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마라,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김상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첫 번째가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둘째가 공산주의자인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선 공약 자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오쩌둥이나 신영복, 누가 듣든지 간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지금 존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상현 대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한반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존재하도록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상현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그때와 똑같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하자는 것이 자신이 외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신은 그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김상현 대표는 어떤 측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가 된다는 것일까요? 국가의 정체성을 걱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보고 이미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다급해졌대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싸울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단 한 명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김상현 대표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큰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체성이 파괴가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명에게라도 그래서 빨리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자신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진실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신념대로 행동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는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가맹점주 분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주님들도 자신에게 그 입 좀 다물라 이렇게 막 부탁하기도 했대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침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웃들이 다 그냥 죽게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신의 사업체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실의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릴 것인데,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장사를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온다라고 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입 좀 다물라고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김상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에 반하는 가치에 대해 가지고 저항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랄로 심어져 가지고 내 이웃이 자유를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육신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것이죠. 글자 그대로 김상현 대표는 지금 스스로를 하나의 미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썩어가지고 문드러질 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썩어가지고 문드러짐으로써 새싹이 나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미랄, 그것이 지금 김상현 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미랄이 돼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그 어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죽겠다, 기꺼이 내가 피해를 감수하겠다, 이게 지금 김상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대표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불매운동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김상현 대표를 고소하기까지도 했었죠. 만약에 김상현 대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사업자가 조금 내가 피해가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거를 접근했으면 저렇게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입니다. 조국이 지금 김상현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 김상현 대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에요. 조국이 저런 식으로 형사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대표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위축되기는커녕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 세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계속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현 대표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가 지금 미랄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그 피해를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아이가 됐건 내 지금 이웃이 됐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지금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조국이 됐건 설령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대표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우연의 연속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렇게 용기 있는 신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1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안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김상현 대표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를 무슨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밖에 안 되지만, 나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식의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현 대표의 국대 떡볶이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또 도전을 한다라고 해요. 국대 상점을 통해 가지고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를 지금 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1만 가까이 지금 구독자를 모으는 가운데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현 대표님이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면은 이 대표님, 성재준 대표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실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아무 상관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조국은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상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신념과 그 믿음을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은 거, 그게 다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떡볶이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끓여가지고 먹어봤어요. 보세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보수 우파 자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맨날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목소리를 내도,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도 막 그냥 막 도와주고 서로서로가 힘을 갖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업도 키워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파 쪽에 있는 기업들은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김상현 대표처럼 이런 식으로 우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 목소리를 냈다가 완전히 그냥 집중포화를 받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을 보태드려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좌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되고 기업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목소리를 내도 충분히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김상현 대표를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 부분과 그리고 댓글에 해당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김상현 대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